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하던 거 연장으로 해서 계속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이런 것들을 좀 봐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유를 좀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이거는 지난번에 유현 선생님 그 해주신 걸 보고 약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그냥 이렇게 여기는 조금 요 페이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하다가 좀 말아가지고 그렇고 여기부터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몰로지 저번에 하려다가 못해서 호몰로지부터 좀 봤거든요. 그래서 호몰로지라는 게 뭐냐? 위상수학에서 이제 공간의 구멍 구조를 정량화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봐온 예시죠. 근데 그 스톡스 정리 이렇게 써놨고요. 스톡스 정리에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컬, 컬이 이제 회전량이 전체적으로 0이 되니까 경계적분이 얘죠. 그러니까 얘가 얘에 대응되는데 경계적분도 0이어야 되는데 2파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봤듯이. 요거는 이제 실제로 x는 뭐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놓고 dx, dy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파이가 나오는 것을 많이들 이제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원래는 이제 내부 꽉 찬 원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0에서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요게 스톡스 정리가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호몰로지라는 것은 이제 경계가 아닌 패곡선을 추적하는 이론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경계가 뭐고 이제 경계가 아닌 패곡선은 또 뭐고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예시부터 먼저 봐봤는데 원판 D2가 있어서 원판 D2라는 거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가 꽉 차는 이러한 이제 그 2D 면인 거죠. 2D 면을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원판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원판이 있으면 패곡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뭐 어디다가 패곡선을 그리든 그 내부 영역에 대한 경계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패곡선이 되는데 그래서 그 호몰로지가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1의 경우는 예시 두 번째로 이제 원을 예시를 봤는데 단위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가 공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단위원 자체는 경계가 없고 그래서 이제 경계가 아닌 1차 구조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호몰로지가 Z와 아이소모픽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도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 D2라는 것이 요 원을 경계로 하는 요 내부 어떤 포함하는 그 영역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S1이라는 것이 속이 빈 이러한 원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고, 근데 이제 경계라는 게 뭘까? 원도 이게 경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계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 했는데, D2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게 맞아요. 얘가 S1이 경계가 맞고, 요 안에 있는 어떤 내부에 이제 면이 있는 건데, S1의 경우에는 S1 자체가 전체 공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이제 패곡선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요거는 차원을 하나 높여서 봤는데, 3차원의 속이 꽉 찬 구 같은 경우는 경계가 이렇게 구면이 되겠죠. 그리고 요 내부가 이렇게 꽉 차 있겠죠.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어떤 점들도 그 전체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S2가 이제 경계가 되는데 이 S2 자체를 보면 그 내부가 빈 그래서 그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영역을 보면
걔는 경계가 없는 면이 되고, 그리고 D2 같은 경우도 경계가 S1이고 이제 내부가 꽉 찬 거지. 그러면 S1 자체는 그러면 요게 요 구가 속이 꽉 찬 구가 D2랑 대응을 하고, 그리고 요 S2가 S1이랑 대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S2에서 경계가 없는 것처럼 S1 자체는 이제 1차원 패곡선이니까 경계가 없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시로 1차원 곡선에서 이제 경계가 존재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차원 곡선 자체가 면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끝 점이 있어야지 경계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S1의 스타라는 것을 그냥 임의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4분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요 영역 전체 중에서 곡선의 경계니까 이제 요 점이 경계가 되고, 그래서 시작점이 t가 0일 때, 뭐 세타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세타라고 바꾸면 되죠. 혹시 세타가 편하신 분들은. t가 0일 때 이제 1,0이 경계가 되고, 끝점은 2분의 파이일 때 0,1이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체인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체인 표기법을 하면, 뭐 요렇게 표시를 잠깐만요. 요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표시가 돼서 S1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 S1은 2파이까지 다 돌아간 거니까 시작점은 똑같죠. 여기 0일 때 1,0이 되고, 근데 얘는 끝점이 0,1이었는데 반해서 얘는 끝점이 1,0이 돼서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으니까 이제 폐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어떤 점 하나로 특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경계가 없고, 이런 애들을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네, 근데 스타 표기는 네. 어떨 때 쓰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스타는 그냥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그냥 아, 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S1을 쓸 때 이제 원인데, S1의 그 일부 영역만 따로 떼어서 그냥 뭐라고 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S1 스타라고 그냥, 네, 제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네.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조각 S1 조각이라고 하면,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떤 영역 M에 대해서 그 요 예시들을 쭉 보고, 그다음에 뭐 경계가 뭐고 어떤 영역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그 외미분에서 어떤 영역 M에다가 D를 취한 것에다가 다시 D를 취한, 그 D를 두 번 취하면 0이 된다고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 예시로 생각을 해보니까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이 이유가 이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본 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원판 같은 경우는 요 꽉 찬 원판의 경계는 S1, 그러니까 D2의 경계는 S1이 되는데, 이 S1은 패곡선 자체다 보니까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둘러싼 그 경계의 경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 S1 스타에다가 다른 어떤 부분 곡선 같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경계를 또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를 붙인 건 거꾸로 가는 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S1 스타는 이제 요렇게 가는 거라면, S1 스타의 바는 요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0, 그 구간에 있는 t에 대해서 코사인 t, 사인 t를 하면 반대로 간 거죠.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를 취한 대해서 보면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1,0에서, 왜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얘가 1,0이고 얘가 0,1이면 이렇게 반대로 간 거기 때문에 끝점 빼기 처음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감마라는 거를 전체 사이클로 잡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아까 0,1에서 1,0 뺀 거죠. 그리고 얘는 1,0에서 0,1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0이 나온다.
할 수가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똑같은 경로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이클인데, 사이클을 채우는 면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이게 선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트리비얼 사이클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예시로 선분을 채워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런 선분을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0,1에서 1,0까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이런 선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감마는 얘 더하기 얘였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해서 0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이제 그 어떤 면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면은 구멍이 없으니까 그 얘도 트리비얼 사이클이다라고 저기 네 챗GPT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이제 트리비얼 사이클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보았는데 한 가지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여기 다른 부분 곡선을 조합해서 경계를 만드는 거에서 첫 번째 케이스도 네, 그건 더 했지만 어쨌든 선분 하나만 곡선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건 그 경우에는 경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 면이 없는 경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음,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안에 내부 면이 없으면 경계가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처음 점에서 시작해서 처음 점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걔도 경계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원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하네요. 그 신기하긴 하네요. 네네. 좀 더, 네. 그래서 이제 채우는 애가 이런 예시고, 그 다음에 채우지 않는 애가, 그러니까 그 면이 없는 애가 이런 예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 볼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체인 컴플렉스, 그래서 체인 복합체. 요게 이제, 어, 드럼 코어몰로지에서 이제 메이어 비토리스를 봤을 때나 아니면 그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요게 체인 컴플렉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체인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봤는데요. 어, 위에서 이제 아까 정리한 것들이 곡선을 관찰을 했고 그리고 그게가 이제 1차원 도형인 거죠. 일단은. 그런 곡선들이 어떤 면의 경계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호몰로지적인 분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런 애들을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면 체인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도형을 조합을 하는데 정수 계수로 조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형 결합 하듯이 근데 선형 결합은 일반적으로 실수 계수로 선형 결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수 계수로 이제 선형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체인은 제로니까 이제 그 차원이 이제 0이니까 점들에 대해서 이제 정수 선형 결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이 P1, P2, P3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형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체인이라는 것은 유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 S1 뭐 바의 S1 스타의 바 같은 경우는 요 방향이었고, 아까 S1 스타는 요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더했을 때 뭐 0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방향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선분들의 이제 정수 선형 결합이고, 그래서 감마 1에서 뭐 감마 1, 감마 2는 어떤 선분들이고, 얘네들을 어떤 1과 마이너스 2를 줘서 선형 결합을 한 거죠.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 네네. 로 체인, 원 체인 뭐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애들은 저 그 어떤 시퀀스에서 C2, C1 이런 애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체인 요런 애들이 C0의 어떤 원소가 될 거고, 이런 애들은 그 C1의 원소가 될 거고, 이렇게, 네. 저희가 보던 그 코체인 컴플렉스랑은 다른 거죠. 얘는 그게 이제 드람 체인. 코호몰로지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저는 호몰로지 쪽으로 조금, 처음부터 호몰로지 쪽으로 조금 해서 그런지, 호몰로지 쪽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정리는 다 못했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호몰로지 쪽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럼 그거랑, 여기 네. 호몰로지 쪽의 내용인 거죠? 네네네, 호몰로지 쪽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구조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뒤에 나오는데, 그 얘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투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 연산자가 차원을 하나 낮추는 연산자라서, 여기 점점점은 뭐 차원이 이제 높은 애들이 있고, 2차원, 뭐 1차원, 0차원에서 0으로 가는. 그래서 라운드 연산자를 취하면 차원이 하나씩 낮아지는. 이러한 이제 그, 네, 연산자로 체인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혹시, 네, 네, 제가 되게 이제 듣다가 잘 네, 모르겠어서, 그럼 만약에 이제 저 C1이라고 하면, 네, 여기 있는 뭐, 감마 1, 마이너스 2, 감마 2, 이런 어떠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유형 성분들을 뭔가 선형결합한 어떠한 그러면 뭐, 성분 같은 게 있겠죠? 뭐,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 네, 네, C1. 네. 전,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운드 2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면으로 이루어진 이런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애들, 뭐 타원이나 뭐 이런 찌글찌글한 애들, 이런 애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도 이런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를 곡선들로 그 생각을 해보는 거고 얘는 곡선들의 경계, 이런 곡선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곡선이 있으면 이런 애들도 경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 애들을 이제 점들로 그 내리는 거고 그리고 라운드 제로는 점은 경계가 없으니까 0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뭘 의미를 하나를 이거를 뭐 정리를 좀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적분할 때, 여기다 써볼게요. 적분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테그랄, 만약에, 우리 그냥 일변수 미분 적분 해볼게요. 미분 적분학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A부터 B까지 fx dx. 그러면 미분 적분학의 기본 정리, FTC에 의해서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x라는 과정 자체를 다 보지 않고, 그냥 끝점만 보겠다라는 건데 요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경로를 이게 이제 선적분도 위에 이제 스톡스 정리했을 때 여기 요거죠. 선적분도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이 내부 면 자체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내부 면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지 않고 요 경계만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 부분, 영역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랑 좀, 어, 약간, 네, 연관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삼각형 하나짜리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시그마라는 게 요 삼각형 전체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E1은 여기 이게 이제 V1, V2, V3가 꼭지점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E1은 V1에서 V2로 가는 이러한 유형 선분 요 경계면 그러니까 경계의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E2는 요 부분, E3는 요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라운드 시그마라는 애는
원래 이 시그마 전체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각각 E1과 E2와 E3를 각각 보면 E1의 경우는 V2에서 V1을 뺀 형태가 될 거고 라운드를 하면요. 경계만 취하는 거니까 E2는 이제 V3에서 V2 뺀 거. 그다음에 E3는 V1에서 V3 뺀 거.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걔가 이제 여기다가 라운드를 또 취하게 되면 여기도 라운드가 취해지고 그리고 얘가 선형 결합이 돼 있으니까 어 각각 쫙 펼쳐질 거잖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라운드 2에 라운드 1을 하면 0이 된다. 그래서 라운드에 라운드를 하면 0이 된다. 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또 네,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기서 라운드 2가 이제 저걸 이제 E1, E2, E3로 푸는 것까지는 됐고, 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저 원소들이 다 더해지면 0이 되니까, 네네네네. 중간에 아, 요거 더한 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저도 사실 저 라운드 기호가 좀 애매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저희가 스토커스 정리를 보면 이렇게 형식을 적분하는 게 그 마우스로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엄청 잘 쓰시는데. 네. 여기 손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봤었던 게 뭐, 뭘 해야 되지? 뭐 와인딩 폼 같은 것만 보더라도 요 옆에 네네. 있는 아니죠. 요 녀석. 네, 요 녀석이 뭐 와인딩 폼이 여기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린의 정리로 이 저쪽으로 넘어가지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넘어가서 그린의 정리로 그 내부의 아주 작은 회전하고 바깥의 큰 회전에서 요만큼의 영역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빵이 되고 여기가 지금 빵이 되고 그러면 얘가 두 개로 나뉘어서 그 바깥의 외부 경로는 이쪽으로 2파이 그리고 안쪽 쬐끄만 영역은 뭐 반대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으로 돌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여기 지금 이 라운드 D라는 녀석이 그 어떤 내부의 영역을 외부의 경계로 땡기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그린의 정리에서 봤듯이 스토크스 정리죠. 이 외미분을 취하는 거랑 정반대대로 행동하는 것만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거라면 저희가 드람 코오몰로지에서 봤었던 그거는 이제 D를 한 번씩 취하면서 K차 형식에서 K 플러스 1차 형식으로 이렇게 형식이 내려가면서 어떤 1차 형식은 어떤 라인 인테그랄 할 때 썼던 거, 2차 형식은 어떤 면적 서페이스 인테그랄 할 때 썼던 거 이렇게 가는데 근데 얘가 만약에 이 기호가 그 기호를 의미하는 거라면 얘는 반대로 외미분을 한 번씩 취할 때마다 정반대로 외부에 있던 경계를 내부에 대한 걸로 바꾸는 거? 좀 그 정도만 지금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 비슷한 생각을 네, 해줬습니다. 저 하다가. 이거는,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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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끝났어요. 저 그 지난주 레코드를 보다가 제가 이제 좀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계속 와인딩 넘버라는 게 나오는데 혹시 뭐 제가 혼자 공부를 해야겠지만 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시라던가. 그게, 와인딩. 어디 보자. 요게 있잖아요. 아까 많이 봐온 예시라고 했던 거. 예. 요게 이제 복소에도 나왔고, 복소 지금 2기에도 열심히 계산을 하고 계시고, 위상수학 지금 스터디도 있잖아요. 네네. 위상수학 스터디에도 나온 건데, 요게 와인딩 폼이거든요. 이 그래서, 네. 네, 와인딩 폼이 이 세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를 이제 저희가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네, 그 직교좌표계로 세타를 표현하려면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 되는지 y가 밑인지 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전미분을 딱 취해주면 d세타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미분 취해주는 방식대로 이제 요 텀하고 요 텀이 여기 앞에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뜨는 게 바로 요 녀석이고 네, 얘를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로 매개화 해줘서 이제 적분하기 좋은 꼴로 만들어주면 걔가 그 다 없어지고 그냥 요렇게만 남아서 그래서 그 2파이 빼기 0 해서 2파이가 딱 뜨게 되는 네. 녀석이 이제 네 와인딩 폼이죠. 음.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마다 넘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요게 그 네.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아, 여기가 그런, 2파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아, 여기에 n만큼 곱해져요. 여기. 그래서 몇 바퀴 번 수, 돌았냐군요. 네, 얘만 없애고 보면은 바퀴 수가 여기 딱 뜨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뭐 이거는 잘 모르지만 몇 번 돌았냐가 뭐 뭐 관심 있는 대상의 이런 것들을 좀 특성이거나 설명하는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네네네. 문제는 얘가 원래 이제 그 패곡선이니까 얘가 경계가 없거든요. 네, 그럼 얘가 원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그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빼는 거죠. 이 파이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사실은 0하고 같은 거니까. 네, 그럼 얘가 원래 0이 떠야 되는데 0이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세타라는 함수가 요 밑에 분모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0,0인 점에서 정의가 안 돼서 얘는 그 포텐셜 펑션이 세타로 전역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0이 안 된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D 세타는 세타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타가 이 전역적인 R2에서 정의가 안 돼서 얘가 이 원점을 포함한 원을 돌 때에는 얘는 세타로부터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그젝트 폼이라고 그 어떤 포텐셜 펑션이 존재하는 걸 이그젝트 폼이라고 하는데 이그젝트 이제 더 얘기를 하면 클로즈드면 이그젝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와인딩 넘버고 이제 이 와인딩 넘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러지? 함수가 언제 정의가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경계랑 내부 적분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좀 그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네. 저 대학교 물리학과니까 수리물리 시간에 저런 리만 적분 저런 거 그냥 문제 풀거든요. 저런 내용 수학적 내용 없이 잘 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서 그냥 하나 피해서 그리고 그리서 저도 문제만 풀어봤는데 이런 좀 배경들 아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음, 네,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물리적으로 설명을 조금 곁들여 보자면 원래 이제 그 보존역장에서는 패극선으로 한 바퀴 돌아오면 빵이잖아요. 1이 빵인데 근데 얘는 보존역장인데 1이 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전체가 아니고 뭐 구멍 하나 뚫려 있더라. 이런 느낌인 거죠. 어디는 보존역장이 아니더라. 약간 이런 느낌? 네, 정의가 안 되더라.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대체로 그걸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물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게 뭐 중요하다라고 시스템에서 얘기를 네, 저희 분야에서 많이 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도 공부했던 기억이 살짝 있습니다. 네, 물리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죠?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호몰로지 군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몰로지 군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대요. 그래서 HN이라는 게 ZN 쿼션트 BN이고 ZN은 커널, 아까 라운드 N에 대한 커널이고 BN은 라운드 N 플러스 1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 얘는 이제 홈로지 군이라고 하는데, 그럼 걔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무슨 뜻이냐? 라는 걸 봤을 때, 라운드 N이라는 거는 아까 체인이 어디 갔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CN에서, 아니지, 이렇게. CN 플러스 1에서 CN으로 가고, CN-1로 가고 땡땡땡 그 다음에 여기 뭐 땡땡땡 이렇게 갈 건데 여기가 라운드 n이고 여기가 라운드 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 라운드 n이라는 건 CN에서 CN-1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라운드 n에 대한 커널이다 라는 것은 얘 0으로 보내주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경계라고 했는데 경계가 0인 체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라운드 n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서 경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경계가 되는 체인인데 그 그것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그 얘가 사실은 차원이 n 차원이고 n 플러스 1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애들이 걔네들에서 경계를 취했을 때 얘가 되는 애들이니까 그 더 높은 차원의 요 도형들의 이제 경계로 나타나는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 HN을 해석을 좀 해보면 경계가 0인 애들 중에서 다른 것들의 경계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삼각형이나 다면체나 구 같은 애들, 뭐 패곡선이나 패곡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을 때, 그 ZN이라는 게, 커널 라운드 N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N 사이클, 아까 사이클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패곡면이나 패곡선이나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N 사이클의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B는 뭐 바운더리 같아요, 아마. 그래서 BN이라는 게 N 경계의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1, 아까 S1하고 뭐 D2나 뭐 이런 데를 계속 봤으니까 S1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곡선이 폐곡선이 되는 거죠. 요게 뭐 S1이 있는데 요 위에서의 곡선이다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냥 S1 요게 몇 바퀴 돌았느냐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곡선이 폐곡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Z1이라는 게 N 곱하기 S1들을 모아 놓았는데 요 N이라는 건 그 정수의 원소가 되고요. 그래서 면이 없으니까 경계가 아니죠. 아까 봤듯이 경계가 아니고 그래서 B1이라는 건 0이 되겠고요. 그래서 호몰로지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정수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실 아이소모르픽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호몰로지 군이 이제 정수분과 아이소모픽하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기 봤듯이 원이 있으면 요 원을 몇 바퀴를 돌았느냐, 한 바퀴 돌았느냐, 두 바퀴 돌았느냐, 반대로 돌면 마이너스 한 바퀴겠죠. 이런 식으로 구멍의 정도를 분류를 한다라고 알 수가 있고, D2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원에다가 요 내부가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곡선, 요 안에 있는 어떤 곡선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곡선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곡선도 있겠죠. 등등.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내부 면이 있을 거고, 그 면의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1하고 Z1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호몰로지 계산을 하면, 트리비얼 그룹이 나와서, 사이클이면서 이제 경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러스 가기 전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잠깐 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그 네. 네. 드람 코올레지를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써서 뭔가 K차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매니폴드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외미분 취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 얘는 그러면 요 CN 요 애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M 그 자체가 되는 걸까요? 얘가 경계가 되고. 네, 그런 거, 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어, 질문이나 코멘트? 네, 저 방금 그 호몰로지를 제가 내용 정의를 잘 몰라서 네, 여쭤보는 건데, 네네. 그 여기서 체인으로 모아진 저 CN? 저거는 M이 아니라 M에서 정의된 곡선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의 이퀴벌런트 클래스 아닌가요? 이퀴벌런트 셋,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의 모임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간인가요? 저 CN이? CN이요? 네, CN이 지금 공간으로 하는 건가요? CN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1이다. 그러면 1차원인 애들의, 그러니까 1차원, 예를 들어서 뭐 원의 둘레라든가 아니면 뭐 곡선이라든가 선분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집합인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정의된 곡선들의 모임인가요? 네네네네. 아, 여기서 체인이라는 게 하나의 곡선인가요? 네. 아,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는데, 갑자기. 아씨, 네. 공부를 했음에도 헷갈리는 마법. 사이클이 체인인가요? 사이클하고 체인이 뭐가 다르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 체인은 그러니까 요런 거고요. 요런 거.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네. 그리고 사이클은 그 애들 중에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이런 경계가 없는 애들입니다. 음, 음, 죄송합니다. 저도 음.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인은 이런 선형결합 그런 애들의 선형결합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사이클은 원이나 뭐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이나 뭐 아니면 별 이런 애들이 될 수 있겠죠. 별 이렇게 그리면 뭐 처음과 끝이 동일해서 그 경계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사이클은 패곡선이라고 봐도 되나요? 여기서 패곡선이라고 제도 봐도 되고 고 차원이 높아지면 패곡면이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겠죠. 다 이상 차원의 무언가일 테고 네네네. 그러면 잠깐만. 네. 그러면 그 되게 뚫려 있는 것들도 있겠네요. 뭔가 연결 안 된. 뭐 상상은 네. 잘 안 되지만 이제 네. 이렇게 패곡면들이 있다면 그게 아닌 뚫려 있는 3차원 도형이 그런 게 토로스려나? 그러게요. 뭔가 상상이 잘 네.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네네. 그래서 밑에 토러스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계산 예시가. 예, 아까 딱 언급을 하셔서 봐도 갑자기 저도 네네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삼각 분할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네모를 얘랑 얘를 붙이고 얘랑 얘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걔를 어, 우리가 이제 삼각분할을 해서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거기에 그 꼭지점은 어차피 얘랑 얘랑 붙을 거고 얘랑 얘랑 붙을 거고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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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을 거고 얘랑 얘랑도 붙을 거니까 네 개가 다 같으니까 꼭지점은 하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했거든요. 아무튼 뭐, 네.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혹시 또, 네. 그 질문 이전 코멘트. 페이지에서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호몰로지 그룹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있죠? 여기였나요? 여기였나요? 네네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죠.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얘가 호몰로지 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군의 연산, 항등원, 인버스는 어떻게 생겼으며 두 번째 아, 질문으로는 왜
G라고 쓰고 B라고 쓰는 건가요, 저걸? 뭐 H는 대충 호몰로지 H라고 따서 그냥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겠지만 왜 B와 G라는 노테이션을 썼냐? 그 다음에 이게 호몰로지 그룹이라면 여기 실질적인 연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항등원이랑 아이덴티티의 인버스는 뭐냐? 연산은 덧셈이고요. 무슨 덧셈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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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원소들 간의 덧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있는 거라서 이 방향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하면 그, 그냥, 어, 연산을, 그러니까 얘랑 더한다. 그러면 E1 더하기 E2인 거고, 근데 반대 방향을 더한다. 그럼 E1 빼기 E2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하기 뭐 마이너스 E2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간의 덧셈인 거고요. 그리고 항등원은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원은 방향이 반대인 애들이라고 저 근데 하면, 네, 그러니까 뭔가 곡선에서는 그 뭐 여원이니 점인 항등원이니가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더 뭔가 곡면, 패곡면, 그러니까 그건 차원 올리기만 하면 패곡면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반대 방향 패곡면이라는 말이 살짝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맨날 하는 거 탄젠트 벡터 잡아서 그 반대로 잡거나 곡면에서. 그냥 아, 곡면 맞죠? 방, 곡면은, 맞아. 그 얘기 들으니까, 곡면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곡면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그게 어떤 면이 있으면, 그게 양수고 음수고 그런가 보다. 그렇죠. 이 방향에 따라서 양수냐, 예. 음수냐를,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뭐지? 법선 방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 법선.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면 안쪽 방향이 마이너스고, 음, 요렇게, 음, 네, 요렇게 됐던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상상은 되네요.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놓고 이제 잘 몰라가지고, 네, 양해의 말씀. 이현 선생님 저거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수치사 같은 느낌? 어떤 거요? 똑같이 영어처럼 뭐 비슷하게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어는 세포 셀도 그렇고 저렇게 영어에서 C인 애들을 Z로 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도 젤이라고 쓰고 이 선생님 뭘, 그렇더라고요. 아, 아, 어디서 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어로, 그렇구나. 제, 그리고 그 C에는 정의가 좀 따로 있나 봐요. Free abelian group generated by singular and simplex in X라고 해서 set X에서 n개의 싱귤러를 가진 심플렉스들의 뭐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free abelian group 뭐 이런 식으로 정의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그 B는 그냥 영어로 해도 바운더리니까 납득이 그냥 그렇다 치고 네, 저걸 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왜 사이클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처음까지 다시 돌아와서 그 어떤 뭐랄까 사이클을 만들어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까 그 뭐지? 대동 선생님 노트에 네, 터널은 사이클이 된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요? 아, 여기 위에 아니, 어디? 그 밑에 그 이미지랑 커널 쓰시면서 다음 장에 잠시만요. 아, 호물로지군 여기요. 이게 라운드의 이미지가 뭔가 바운더리라는 얘기인 거고 아니, 네. 그다음에 저 라운드의 커널 자체가 사이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경계가 없는 애들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크를 보면 이 디스크의 경계는 요거거든요. S1.
근데 이 S1 자체는 경계가 없죠. 뭐 오픈볼처럼 생각하면 그렇죠. 오픈볼, 오픈볼? 약간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S1을 제외하고 경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전, 그러니까 저, S1 자체가 전체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이 그냥 공간인 거죠? 저 네네네 그 선의 선 공간을 자체가 그렇게 봐요. 공간이라서 처음하고 끝점이 같으니까 걔는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구 생각해 보시면 그 구 내부를 채우는 3차원 구라고 생각을 하면 그 3차원 구의 경계는 S2가 돼요. 구 껍데기. 근데 그 구 껍데기 자체는 경계가 없죠. 저 이제, 아, 그러니까 헷갈리실까 봐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경계는 토폴로지컬 바운더리가 아니고요. 매니폴드 위드 바운더리, 위드아웃 바운더리 할 때 그 바운더리거든요. 그래서 1차원 곡선의 경계는 두 끝점이죠. 끝점에다가 방향까지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클로즈드 커브나 뭐 똑같이 사이클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사이클은 경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점하고 마지막 점인데 방향이 이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형식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뿔마 제로 되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바운더리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부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토러스에서 계산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아까 이제 정사각형으로 토러스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세모로 이렇게 두 개로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면 하나를 U라고 하고 면 하나를 L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다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얘네끼리도 이렇게 붙을 거니까 점은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모서리는 그러면 얘랑 얘는 붙을 거고 얘랑 얘가 붙을 거니까 A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가 B고 그리고 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C라고 하면 그래서 모서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 하나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면이 두 개가 될 거고 그러면 체인 그룹은 C0 같은 경우는 요 V에다가 이제 Z 뭐냐 정수배를 한 거니까 Z 곱하기 V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Z랑 그러니까 정수랑 아이소모픽 할 거고 그 다음에 C1 같은 경우는 A와 B와 C에 해당하는 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ZE, ZB, ZC를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한 것으로 표시가 돼서 이제 Z3와 아이소모픽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C2와 같은 경우는 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Z2와 아이소모픽 할 거고요. 그러면 경계연산자를 한번 저기 시해보면 C2에서 C1으로 가는 경계연산자를 생각을 해보면 U에 대한 라운드는 U가 이렇게 있으니까 A, B, 마이너스 C, C는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C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C 마이너스 E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돼서 라운드의 U 플러스 L 여기 2가 빠졌네요. 네, 그거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빵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C1에서 C0로 가는 앤데 A와 B와 C는 모두 다 걔가 경계가 지금 V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은 V이기 때문에 얘가 세 개가 다 0이에요. 그러면 호몰로지 계산을 해보면 Z1을 커널의 이제 라운드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는 결국 C1이 되니까 C1이 아까 이제 Z3였죠. 여기 아이소모픽 할 거고 그리고
그 라운드 2의 이유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였고, 라운드 2의 L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그렇게 얘를 마이너스를 뽑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B1의 경우는 사실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여기다가 정수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수와 아이소모픽 할 거고, 그거를 퍼션트를 해주면 Z3에서 Z를 퍼션트 해준 것과 같이 돼서 Z2랑 아이소모픽하고, 그리고 이제 그 Z 디스조인트 유니언 Z와 이제 아이소모픽 하다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저희가 드람을 볼 때는 네. 미적분으로 봤잖아요. 어떤가요? 미적분으로 봤잖아요. 네, 드람을.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심플렉스 뭐 이렇게 막 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궁금함이 좀 드는 게 이거는 저희가 토러스나 뭐 이런 거는 차원이 이제 낮으니까 2차원이니까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막 해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고차원으로도 이 점이 있을까 하는 나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할 수 아, 있으면 네. 그러면은 얘는 왜 생각하는 거지? 미적분은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뭔가 그려놓고 아, 얘의 바운더리는 이거지. 아, 이거의 바운더리는 이거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뭐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음, 점이 있을까? 약간 이점이 있냐? 제가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양자 컴퓨팅 시간에 그 이제 어, n 큐빗의 그러니까 큐빗의 개수가 많아질 때 그 큐빗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이제 수학적인 차원도 이제 점차 높아지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뭐이 파이버 다발 같은 거를 구조를 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 밑에 바닥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바닥면 위에 이제 파이버들이 이렇게 섬유같이, 그러니까 막대기 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뻗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만약에 뭐 15차원, 이게 15차원에 있는 구조라고 할 때, 뭐 이거를 그 파이버에 해당되는 구조랑, 그러니까 파이버에 해당되는 호몰로지랑 이 바닥면에 해당되는 호몰로지를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생각해서 전체의 호몰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엉망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원이 높아졌을 때 전체 높은 차원의 전체 호몰로지를 파악하지 않아도 이제 부분의 호몰로지만 파악해서 그걸로 뭔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데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 토러스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아까 삼각형 두 개 붙어 있던 그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삼각형을, 그러니까 그 뭐냐면, 원래 토러스 만들 때 정사각형에서 요렇게 말고, 이렇게 말잖아요. 이렇게 말고, 어, 얘네 둘이 붙이고, 그 상태에서 얘네 둘이 이렇게 붙여서 토러스를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AABB를 뭔가 같은 방향으로 떠야 된다 같은 건 봤던 것 같은데, 저 C가 납득이 안 돼요. C를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되거든요. 아니, C가 없으면 문제가, 그러니까 토러스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얘를 한 번에 보기가 힘드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해서 얘 따로 봐가지고 합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AABB만 둬도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AABB만 두면 계산 결과가 해볼까요? 음,
그럼 C를 없다고 치고, 그럼 얘가 그냥 전체 뭐 U라고 해볼게요. 하나를 더 그리자.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를 A, A, B, B. 그리고 이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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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그러면 점은 한 개. 그다음에 모서리는 두 개. A랑 B. 그리고 면은 한 개. 그러면 C0는 얘는 똑같이 나오겠죠? 아이소모픽 Z랑 아이소모픽하게 나올 거고 C1은 어 그러면 Z2랑 아이소모픽하게 나올 거고 C2는 똑같이 Z랑 아이소모픽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러면 라운드 U라고 했을 때 걔가 걔가 사실은 그럼 0이 되거든요. 왜냐면 경기니까 요렇게 돌아간다고 치면 A 더하기 B 빼기 A 빼기 B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Z2 퍼센트 0 해서 Z2가 나옵니다. 네, 똑같이 나오네요.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좀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저 C0, C1, C2 표현하는, 아, 그니까 저 Z가 어디서 제가 중간에 그 놓쳤는데, Z가 아까 처음에 그 정수 결합 정수 선형 결합에서 나온 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 괜히 약간 호몰로지 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아니, 그니까, 그 웨어비 트레이스 보려고 막 처음에, 지난주였나? 한 3주 전이었나? 막 검색을 하다가 처음에 호몰로지가 나오길래, 호몰로지부터 보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호몰로지 봤는데, 드럼코 호몰로지랑 별로 약간, 네, 좀 살짝 지금, 뭐, 그러면 호몰로지를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메이어 비트리스 이해하려고인 거잖아요. 네네네. 메이어 비트리스에 적용하면 어떻게, 그걸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아, 아직 못 해보고, 일단 그런가요? 호몰로지를, 네, 네. 그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네, 하는 중입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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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추가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래도 오늘 내용 덕분에 호몰로지가 그 사이클 중에 경계가 아닌 애들만 호몰로지라고 한다. 그리고 그게 구멍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머리에 박힌 것 같습니다. 덕분에.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나왔던 클로즈드랑 이그젝트 폼이랑 이제 그 호몰로지랑 어떤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애들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클로즈드랑 이게 갑자기 드럼코 호몰로지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호몰로지랑 또 무슨 연관이 있냐, 요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잠깐 보면 클로즈드 폼은 이제 DW 해서 0이 되는 그 W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그젝트 폼은 어 뭐냐, 어떤 에타가 있어서 그 에타를 D를 취했을 때 이제 W가 되는 그런 에타들인데, 이그젝트 폼이면 클로즈드가 되고요. 왜냐하면 DW를 그 D를 취하면 이제 0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그젝트 폼이면 클로즈드가 되고, 그래서 예시는 이런 예시가 아까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남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죠. 그리고 드럼코 호몰로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드럼코 호몰로지가 클로즈드 폼과 이그젝트 폼을 쿼션트를 한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근데 호몰로지 보고 드럼코 호몰로지 정의를 보니까 약간 얘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라운드 n 해서 0으로 보내주는 애들이 이제 클로즈드 폼이고,
그리고 그 라운드 n 플러스 1 해서 그것에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그젝트라는 것이. 왜냐면 그 n 플러스 1에서 라운드를 취한 걔네들이 이제 이그젝트 폼이니까. 그래서 얘랑 약간 구조가 비슷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 호몰로지 했을 때 그 커널 퍼션트 이미지랑 맥락이나 구조가 좀 같은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근데 이게 그 이제 단어가 코호몰로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한 게 코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뭐 반대편이나 뭐 여분이나 이런 의미로 좀 쓰이잖아요. 그래서 호몰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CN에서 CN-1로 경계로 가는, 그러니까 차원을 내리는 거죠. 근데 코호몰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C가 아니고 오메가였죠. 오메가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느낌인데 이게 어떤 뭐 인덱스나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얘는 미분형식 D니까, 미분형식이라는 것은 어 얘도 이제 차원을 어쨌든 하나 내려주는 애니까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코어몰로지 정의를 좀 다시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을 좀 했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못해서 저희, 네, 스터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도 조금 이제 호몰로지 쪽으로 해서 보고, 드랑커 호몰로지도 그 유현 선생님 계산해 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네. 감상 같은 건데 네네. 그 사실 아까 이현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위에 이제 클로즈 폼 말고 아까 위에서 저런 사이클들 체인 그리고 이렇게 호몰로지군 정의하고 계산하는 게 실제 어떤 의미가 있냐의 예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질문은 김남호 선생님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분야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러니까 뭔가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저기 월요일마다 하는 TDA 수업이랑 관련된 건데 점과 선을 연결된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거를 데이터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사람이 A가 B한테 영향을 줬다 그런 거 이제 데이터로 그래프로 나타내서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고 하죠. 그렇게 보는데 걔네를 점과 선 이상의 다음 뭔가 차원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가 B랑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A가 C랑도 상호작용할 수 있고 C가 B랑도 상호작용할 수 있고 각각의 영향들이 있으면 얘네가 점과 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 A, B, C, D만 있어도 뭐라고 할까 이 삼각형들 네 개로 이루어진 뭐 도형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떠한 그 뭐라고 하지? 삼각뿔이라고 할까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면체? 정사면체, 예, 정사면체 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각각이 뭔가 그 영향을 주거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해할 때 이런 심플렉스라고 하죠. 네, 심플렉스들을 계속 N 2 심플렉스, 3 심플렉스 이렇게 올려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얘네를 실제로 컴퓨터가 계산할 때는 저렇게 그 체인을 걸어서 계산해요. 그러면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게 점이고 선이니까 예를 들어 그냥 점들이 딱 데이터 있고 옆에는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만 쭉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쫙 저렇게 그냥 풀어가지고 계산해 버리거든요. 물론 그것도 연산량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페어와이즈를 넘는 그러니까 점선 이상의 것에 뭔가 상호작용을 보거나 다이나믹스를 볼 때 이런 걸 저희 분야에서 쓰려고 하거든요. 약간 넥스트로. 근데 네. 그거를 저도 이걸
이 구조 그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딱 이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되게 저도 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좀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쓰이는군요. 약간 그래프, 관계. 사실 그게 다 TDA에서 쓰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력이 안 돼서 거기 스터디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뭐 예시 논문 같은 게 있어서 간단한 건데 찾아보니까 여기서 한 내용들이네요, 싹 다. 여기서 어, 뭐 한 내용들이 물론 저는 이제 이걸 메소드로만 사용한 거긴 한데 다 있어서 뭐 네. 좀 저는 더 재밌게 덕분에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약간 저 혼자 딴 길로 샌 느낌이긴 한데, 도움이 되셨다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지금 이 호몰로지 군이 퍼션트로 쓰신 게 맞죠? 저 분수꼴이. 네, 네. 그럼 저희가 그 대수학을 지금 보긴 했었으니까 네. 저거 이미지가 저 커널의 서브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자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는 거죠. 저게 쿼션트 했을 때 군이 된다는 거 네. 자체가 현재. 네. 아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저 라운드 이미지를 본다는 게 바운더리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바운더 자체를 라운드 그렇게 표시를 하니까. 네네. 아, 근데 아직은 저 커널을 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직은 저한테는 아직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뭔가 이것저것 설명은 해주시긴 했는데 네. 약간 그냥 그런 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와닿지가 네. 근데 그 커널이 사이클인 게 아니고 커널이 사이클들의 집합인 거죠? 커널이 사이클들, 네, 집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혹시 지금 어떤 맥락에서 요거 소개해 주신 건지 제가 이제 한 2, 3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어 비토리스를 보려다가, 네, 제가 이제 찾아본 것 중에서 이제 호몰로지로 설명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원래 이제 드랑크 호몰로지를 봤어야 되는데, 호몰로지로 설명이 된 거를 거기에 빠져가지고, 호몰로지 쪽으로 좀, 네, 약간 길을 센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호몰로지가 뭘까 하면서 좀 찾아보고 공부 좀 해보고 한 것들을 이렇게, 네, 정리를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 길을 좀 잡아드릴 테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떠들어도 될까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그냥 다 FTC 얘기예요. 늘 제가 떠드는 얘기지만,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출발이, 이게 구체화가, 그러니까 조금 제 얘기 좀 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근길인데, 적어도 한 20분은 떠드는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괜찮나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다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원베리어블 캘큘러스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추상화가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그 방식으로서 일단은 대상들이 납득이 가야 돼요. 일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 혹시 괜찮나요? 뭔 말인지?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몰로지 단어를 쓸 때에도 그냥 어떤 이제 커널을 이미지로 쿼션트 하는 거 그냥 내추럴하게 디파인이 된다. 어떤 비슷하게 생겼네. 이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게 원베리어블 FTC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거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기준 명확하게 일단은 하고 갑니다. 안 그러면 비슷비슷하고 계속 빙빙 돌아요. 혹시 괜찮나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출발이
미적분학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 출발이 그레이디언트 벡터 필드예요. 그 그레이디언트 벡터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FTC를 쓰면 저희가 이제 아는 이제 그 원베리어블 FTC의 일반화가 나오죠. 여기까지 혹시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커브가 주어질 때, R2에서 커브가 주어질 때, 그 커브를 따라서 그 커브가 적당히 잘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돼 있는 좋은 커브라고 가정하고요. 뭐 C1, 뭐 레귤러 커브, 뭐 이런 말들 그냥 뭐 편의상 그냥 가정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벡터 필드가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나온 녀석이었으면 그 인테그랄 값이 양끝 값의 디퍼런스가 된다. 이거 와닿으시죠? 뭔 소리인지?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원베리어블 FTC를 어떤 일반화한 라인에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괜찮으시죠? 네. 이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정체가 정확하게 엔티 데리버티브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의해야 되죠. 네. 죄송해요. 그 펑션이 스칼라 펑션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엔티 데리버티브라는 거예요. 이 네네. FTC가 가르쳐주는 바가. 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거가 아닌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벡터 필드가 스칼라 펑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포텐셜에서 따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커브를 생각하면 안 되고 루프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가실까요? 네. 루프를 생각해야 일단은 그 필요 조건으로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이 0이 된다라는 거를 필요 조건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커브는 그런 거를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팅을 좀 더 축소시키는 거예요.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네. 하지만 벡터 필드의 루프 인테그랄이 0이라고 해가지고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도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네. 만약에 벡터 필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였어요. 스칼라 펑션이,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었어요. 그러면 루프면 이니셜이랑 터미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그러니까 루프 적분하면 FTC의 결과로 적분값이 0이어야 되지만 적분값이 0이 됐다고 해서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그럴 수 있겠죠. 네네네. 적분값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구분하는 차이가 클로즈드랑 이그젝트예요. 음. 이거 괜찮나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그젝트가 된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가 원래 클로즈드를 먼저 생각하고 이그젝트 생각하고 이그젝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클로즈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사실은 DF를 취하는 거잖아요. 익스테리어 데리베티브 기준으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벡터 필드의 컴포넌트들을 그냥 dx, dy 혹은 dz 이런 데 앞에다가 붙여서 그러니까 벡터 필드랑 디퍼런셜 원폼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던트 벡터 필드 이전에 일단 벡터 필드 레벨에서 그래서 벡터 필드랑 미분형식 1차 미분형식이 1대1 대응이고요. 벡터 스페이스로서 괜찮나요? 네. 벡터 필드가 있었으면 그 컴포넌트 펑션들이 존재했고 이거 그 컴포넌트 코피션트들을 그냥 미분형식 앞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그레디언트 벡터로 보는 관점을 보시면 그러면 얘는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컬을 취해주면 0이라는 거가 익스테리어 데리베티브를 두 번 보내서 0이라는 걸로 똑같은 거지만 말을 바꾸는 것이죠. 혹시 와닿으시나요? 네. 이게 같은 겁니다. 그, 그래서 이그젝트면 클로즈드여야만 돼요. 하지만 반대가 안 되는 중요한 예시가 와인딩 폼이고 사실 이제 루프에서 유의미한 이런 거는 다 와인딩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정보량상으로. 왜 그런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만. 약간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클로즈드이지만 이그젝트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와인딩. ydx 빼기 xd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눠주면 만약에 원점에서 구멍을 뚫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아는 거죠. 포텐셜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그젝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어 이전에 어떤 욕망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붙이냐면 FTC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관심인 거예요. 관심사 자체가. 루프로 셋업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적분해가지고 0이 되는 거를 필요 조건으로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엔티 데리베티브를 찾을 수 있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그젝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입장에서 그 완전 미방에서 이그젝트란 말을 딴 거지만 그 이그젝트 컨디션이 컬이 0이라는 컨디션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생각하느냐? 그래야 사실 이그젝트는 클로즈 되니까. 그리고 R2의 서브셋을 풀었으니까 원래 우리가 미방을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괜찮나요? 네, 링크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래서 이그젝트가 된다라는 말이 엔티데리베티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따지는 클래스가 클래스도한 클래스. 이그젝트이면 클로즈드지만 반대가 아닐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중요한 관찰이에요. 그 FTC를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로즈드를 이그젝트로 쿼션트 시켰다라는 말 자체가 정확하게 뭐냐면 엔티데리베티브를 못 찾는 경우를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미분 방정식을 못 푸는 옵스트럭션을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다 이제 그 추상적인 말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FTC에 대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지랄을 왜 하느냐? FTC를 쓸 수 있는 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잡아내고 싶다. 그거를 이그젝트로 추상화를 하는 것이고 같은 정보예요. 이그젝트라는 말 자체가 포텐셜이 존재한단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려면 필요 조건상 클로즈드가 돼야 돼요. 근데 클로즈드라고 이그젝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퍼센트한 거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제 엔티데리베티브를 못 찾는지를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원데리 그 이제 그 커브 케이스, 원디 케이스에서는 그 루프로 셋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혹시 여기까지가 말이 이해가 갈까요? 뭔지. 네. 그러면 참고로 이제 지금 원디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잖아. 커브로서 2D도 똑같고 3D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같은 거고 각각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미분 형식으로 셋업을 해서 이그젝트랑 클로즈드란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가 어디서 온다는 거 우리가 아냐면 그 미분 형식에 대한 토크스 티어럼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 투 폼, 쓰리 폼 이렇게 네, 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봤죠. 그레디언트랑 컬이랑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고전적으로 다변수 비학점을 봤던 대상을 미분 형식의 적분이라는 걸로 통합을 해서 보는 게 이제 스토크스 티어럼이란 말이죠. 전달이 됐죠.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분을 보는 관점은 미분 형식의 적분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봤던 네. 관점 자체가. 미분 형식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왜 벡터 필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냐, 즉 엔티드래프티가 왜 있느냐. 이거를 스토크스 티어럼 입장에서 본다면 인테그랜드, 적분하는 대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적분하는 영역을 기준으로도 똑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호몰로지예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언제 엔티데리베티브를 찾을 수 있냐 이거는 함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 미분 형식이랑 벡터장도 함수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나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원시 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사실은 스토크스 티어럼이 시사하는 바는 이게 사실은 함수만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적분 영역도 바꾸고 있다는 거죠. 바운더리랑 관계를 토대로 해서. 아, 네네네. 그러면 그 정보를 등가로서 함수에 대한 거를 보는 거 대신에 집합을 보는 걸로 바꿔도 사실은 같은 정보를 사실 같이 준다는 거예요. 네. 수학적으로 정말로 듀얼이에요. 그래서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듀얼이라는 단어를 이제 코라고 부르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호몰로지를 먼저 생각해 사람들이 단어를 규정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긴 하지만 원형은 코몰로지예요. 그래서 그거의 미분 형식들에 해당하는 듀얼 그걸로써 호몰로지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형식을 똑같이 맞추는 거가 일단은 납득이 가는 면이 있고요. 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제 커널을 이미지로 하는 거에서 체인 컴플렉스를 왜 똑같이 도입하느냐. 익스테리어 데리베이티브 2번 가서 0으로 갔던 거를 똑같이 셋업하는 거예요. 적분 영역 기준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그 안에서 재미있게 녹아있는 점이냐면 요거 이제 호몰로지 공부해 보셨으면 그런 거 보셨을 텐데 배수를요 정수로 잡아요. 네, 맞아요. 그게 트리키한 점이에요. 왜 정수로 잡느냐? 왜냐하면 적분값을 기준으로 보면 적분값을 일반적으로 실수해야 되는 거지 정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잡았으면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호몰로지 뭐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어떤 뭐 R 무슨 뭐 프리 베이시스로 전개한다. 뭐 이런 말을 보면 오히려 뭐 무슨 말을 알겠다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왜 정수냐? 이게 왜 되냐면
가우스 본의 때문인데 와인딩 넘버 보시면 적분값이 정수라는 게 포인트예요. 2파이 곱하기 정수. 2파이 곱하기 정수죠. 네네. 이것도 사실 커브 기준으로 가우스 보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적분값이 정수가 뜨니까 그거의 듀얼도 정수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커브의 적분이 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따지고자 하는 엔티데리비티브가 없는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정수에 대한 정보로 와인딩이라는 정보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분 영역에서 잡을 영역을 기준으로 똑같이 셋업을 하더라도 실수가 기준이 아니라 정수를 기준으로 셋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면에는 가우스 보넷이 이미 녹아있는 거예요. 그 셋업 자체에서. 이게 호몰로즈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 질문을 그 복수 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와인딩 폼 말고 다른 뭐 정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실수가 나온다거나 그런 예시도 있나요? 불가능해요. 와인딩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시가 와인딩이 그게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퍼스트 호몰로지의 정보는 사실은 와인딩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거밖에 없냐라는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지금 뭐냐 클래스 그 어떤 그 좀 단어를 좀 정확하게 쓰면 그 어떤 엔디멘저널 공간, 여기서 공간은 매니폴드라고 불러도 되고 버라이트라고 불러도 되고 스킴이라고 불러도 되고 다른 단어를 불러도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루프적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유의미한 것은 그 결국 와인딩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실제로 예를 들어 토로스를 보면 그 와인딩이 루프 두 개에 의해서 생기게 되죠. 그거밖에 이펙트가 없는 거예요. 토로스를 보면 G가 1일 때 그 루프가 두 개가 논출간 루프가 두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 쥐너스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 루프들의 개수가 쥐너스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이고 그거밖에 유의미한 정보가 없어요. 나머지는 엔티데리비티브가 다 있어요. 어, 그래서 나머지 루프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뭐 대충 해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코어몰로지를 보는 거는 미분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엔티데리비티브를 언제 못 찾는지에 대한 그 이제 장애물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사실은 원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어떤 듀얼로서 보는 게 호몰로지라는 관점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잠시만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오히려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나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제 이건 러프하게만 갈게요. 이제 디퍼런셜 원폼에 대해서 이 논리면 투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게 가우스 보넷이에요. 그래서 와인딩 폼의 적분이 2파이 곱하기 정수다. 그래서 사실은 투폼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한참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적분하니까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되더라. 그걸 올로 지표라고 불렀던 같은 관찰이에요, 사실은. 이건 두고두고 생각해 보기 좋은 거고 보통 그냥 어떤 미분기하에서 가우스 번역 정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많이 미스리딩이고 실제로는 그 커브에 대한 거를 2D로 확장해도 똑같이 움직인다. 이 어떤 그 구체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관찰들을 보는 게 어떤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건 물리적인 걸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적분값이 같으면 우리는 다 같은 걸로 볼 거다. 이 생각이 깔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프들을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서 적분하면 쭉쭉 그 루프를 안쪽으로 수축시킬 수 있죠. 그린의 정의 때문에. 네네. 그 얘기는 예시당에 수축을 시키겠다는 자체가 그냥 관점이 뭐냐면 적분값이 같으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분하는 구간이 뭐가 되는지는. 음, 이 네.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원점이 안 뚫려 있는 디스크였으면 원점까지 쭉 줄어서 적분값이 0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관점이 납득이 가시죠. 네. 그리고 디스크에다가 원점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저희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관점이. 네. 그러면 여기서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적분 공간을 일단 픽스를 하면 적분값을 밝혀주는데 그게 아니라 적분값이 똑같으면 우리는 그 공간들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값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공간들을 연속적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호모토픽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공간이 위상동형이면 당연히 그 공간의 적분에서 똑같은데 반대가 사실은 그 성립해요. 안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을 연속적으로 변형해가지고 적분값이 같다고 해서 위상동형일 필요가 없어요.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기본적인 관점은 지금 어떻게 관점을 보시는 거냐면 위상 공간에다가 매니폴드라는 걸 포함해서 그 추가적인 구조를 주는 거거든요. 미분과 적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미분 구조도 주고 무슨 뭐 이런 뭐 내적을 주면 이제 어떤 그 미분기화도 할 수 있고 뭐 대수적인 것도 줄 수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위상 구조에다가 추가적인 구조를 더 얹어줌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이걸 지금 보는 그 기본적인 관점은요. 근데 실제로 적분 입장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값만 같으면 알바노예요. 그런데 이 값만 같으면 알바노라는 관점은 위상 공간을 이로써 갖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스크랑 원점이 디스크에서 루프 접근하는 거랑 이 루프들을 쭉 줄여가지고 원점에서 접근하면 한 점 접근이니까 빵 되는 거랑 적분 입장에서는 이걸 왜 구분해야 돼? 그 얘기는 근데 디스크랑 클로즈 디스크 바운드를 포함하는 거예요. 클로즈 디스크랑 원점이랑은 당연히 위상 동형이 될 수가 없어요. 자명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한 점은 그냥 파이나이트 셋이고 디스크는 그냥 언카운터블 셋이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적분의 입장에서는 이 두 공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말하는 위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센스예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워딩을 쓰면 호모토픽하다라고 말하면 돼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적분에서 똑같으면 알바 아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위상동형을 벗어나는 클래스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 관찰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정리하면 그 실제로 지금 이게 다 그 목적은 원 베리어블 FTC의 엔티 데리버티브를 언제 못 찾는지에 대한 비즈니스로부터 실제로 그 불변량을 찾는 것 자체가 위상적인 불변량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보는 것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점이 지금 메이어 비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로컬하게 있는 대상들을 언제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냐 이런 비즈니스를 포함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녹아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수 라인에서는 그걸 지금 보기 위한 어떤 그 구체적인 이제 FTC에 대한 것으로서 미분 형식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기대수 라인의 어떤 그 이제 스터디 라인이고요. 좀 크게 좀 전달을 좀 했습니다. 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외계어인가요? 어, 그, 사실은 이 선생님 나가시면서 채팅하셨는데, 그거 잠깐 보다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 감상을 좀 나누면, 감상. 요즘 보면서 좀 이게 뭔가 이런, 그러니까 뭘 적분하는데, 함수를 적분하는데, 함수도 미분 형식이든 적분을 하는데, 그 적분하는 대상을 적분한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까지. 어떤 함수를 그냥 그 함수의 정역 중에 일부에서 적분하는구나.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뭔가 적분의 관점에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랑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듀얼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이게 맞나 싶으면서 참,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몰로지 얘기는 저는 드럼 코오몰로지는 그럴듯한 것 같거든요. 그걸 보고 호몰로지를 공부를 아직 안 하긴 했는데 호몰로지는 아무리 봐도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바운더리 저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같은 정보라고 특히 이제 어, Z에서 볼 수 그러니까 실수해서 보는 건 자연스러운데 전 그게 와닿았어요. 근데 이걸 Z에서도 본다고? 약간 억지 아닌가 싶은데 Z에서 정보량이 담겨 있다는 게 참 묘하고 좀 근데 좀 이게 뭐랄까 그거 같아요. 뭐랄까 좀 도는 느낌도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편은 이런 거죠. 적분이 같으면
그 어떤 두 개의 미분 형식을 그냥 같은 걸 어떤 같은 클래스에 들어간 걸로 친다면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치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논리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좀 전 선호 관계가 약간 헷갈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R2에서 커브라고 부르는 대상, Y는 f of x의 그래프라고 보는 대상은 복수 사형평면 내부에서 봐야 되는 거에 슬라이스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네. 이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R2에서 봤던 그림은 사실 R2를 C1으로 바꾸고 C1이 CP1의 그 인호모지너스 오픈 서브셋으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 그 곡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이제 그 1차랑 2차를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아냈던 행위는 사실은 가우스 보넷이에요. 교점이 정수다라는 그 정보가 수학적으로 웰디파인이 되는 거는 미분 형식들의 적분으로서 나오는 그 값의 그 정수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 그러면 그냥 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트리비얼한 세팅에서부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교점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우스 보넷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셋업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뭔 소리란 말이냐. 그 지금은 보시는 관점이 어쨌든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집합에다가 뭐 구조를 주는 거잖아요. 뭐 오픈셋에 대한 구조를 주든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포인트들의 모임이 공간이라는 관점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사실은 공간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간 자체가 에로들을 갖고 있어도 돼요. 즉, 카테고리여도 돼요. 공간이라는 게 고전적인 의미에서 위상 공간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이 왜 마음의 고양이 안 되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아니다. 이건 사실 그냥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거고 쿼션트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벗어나는 순간 뭐를 경계해야 되냐면 마주는 좀 이제 경계하죠. 거의 벡터 스페이스 비슷하게 경계하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실제로 쿼션트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라는 게 수학 이론 전체에 해당하죠. 분 쿼션트 안 닫혀 있어. 링 쿼션트 안 닫혀 있어. 매니폴드 쿼션트 안 닫혀 있어. 버라이어티 쿼션트 안 닫혀 있어. 스킨 쿼션트 안 닫혀 있어. 올리폴드 쿼션트 안 닫혀 있어. 근데 어디서부터 되냐면 포인트에다가 에로를 집어넣으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이때까지 보는 집합 공간이라는 개념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위상 공간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미분형식을 가지고 교점을 재려고 하면 교점을 다 못 재요. 거기서 포인트들의 개념이 좀 이상해지게 되면 교점을 못 재게 돼요. 대주점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간이라는 개념을 뭘로 바꿔서 보아야 되냐면 그룹포이드로 바꿔서 봐야 되고요. 카테고리로 넘어가야 돼요. 카테고리 중에 특수한 카테고리를 그룹포이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함수를 적분한다고 보면 사실 안 되고요. 지금 또 미분 형식을 이제 함수 중에 특수한 경우를 사용되는 거지만 펑터를 적분한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펑터를 카테고리에서 적분해서 만들어내는 스택의 입장에서 봐야 대주 정리를 온전히 잡아낸다. 그래서 지금 이 그 관찰들 하는 이유는 그냥 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를 재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결점에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기준이 그냥 무턱대고 이런 관찰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이게 왜 원 베리어블 FTC로부터 문제가 있는지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야 수학적인 보편성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그 자유도를 허락하는 건 수학의 영역이 맞지만 논리랑 계산만 되면 그게 맞지만 그럼에도 그 보편성을 확보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미적 분학이랑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퀄러티 있게 보는 관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건데 그 제가 지금 말하는 라인들은 고전적인 위상 공간의 라인을 가지고 보면 이 프레임워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발견하기까지가 굉장히 섬세해요. 그냥 첫눈에 보여지는 관찰들이 아니다. 저는
설득력이 없는 그냥 푸념일 수도 있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이제 적분을 다루다 보니 미분 형식을 계속 보고 적분의 대상은 함수가 아니라 미분 형식이다 이러면서 그 미분 형식에 대한 것들을 그 어떤 뭐 라인 인테그랄 할 때는 원폼들을 보고 그리고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인테그랄 할 때는 투폼들을 보고 이건 좋은데 그러면 함수는 무엇이냐? 함수는 제로 폼인데 근데 그거는 뭔가 뭐야 점이야?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공간에서 함수가 정의된다는 게 되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함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함수는 뭔가 되게 자리를 잃어가는데 공간에서 함수가 정의된다는 개념이 좀 뭔가 제 스스로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어서 공간에서 함수가 정의된다는 거는 어떤 뜻인지 그냥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투스텝. 그래서 하나가 토러스 위에서 1차 미분 형식을 접근해서 토러스랑 아이소모픽한 공간이 나온다라는 리만의 수학이 중요해지고요. 타원 적분의 결과는 토러스이다. 라는 게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냐면 두 가지 관점이 녹아 있어요. 적분은 못 바꾼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의 입장에서 진짜 어떤 해석을 붙이건 간에 결국 보려고 하는 건 값이고 그 값을 만들어내는 게 적분이란 말이죠. 사실 미분보다는 적분이 먼저 있는 거죠. 적분을 가지고 미분을 역으로 만드는 게 사실 FTC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적분회라는 이제 그 보고자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구조가 그래서 기준을 잡게 되는 거고요. 임의성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 공간이라는 개념을 고전적인 위상 공간의 개념으로 보았던 거가 리만의 관점이고요. 그 브랜치 컷을 가지고 붙이는 그 과정은 그게 고전된 위상적 관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쿼션트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쿼션트에 대해서 닫혀있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도입되냐면 그 공간에다가 애시당초 화살표들이 다 덕지덕지 달려있다라는 관점을 택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로샌드의 관점. 그래서 그로샌드의 컨스트럭션을 보시면 펑터를 그로포이드라는 카테고리에서 접근하면 다시 카테고리가 된다. 라는 거가 사실은 리만의 수학으로부터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그냥 뭐 한 거냐면 포인트들의 모임 대신에 에로우들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간주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 적분에서 토러스가 된다는 관찰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쉬프고 어떻게 해야 로컬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로 확장할 것인지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여전히 킵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카테고리 위에서 위상을 정의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로센딕 토폴로지. 실제로는 셋이 아닌데 수학적 정의에서는 셋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토폴로지를 줄 수가 있고 근데 그 정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폴로지 정의랑 달라요. 일반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적인 의미에서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순간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전적인 센스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물리에서 말하는 위상이라는 센스는 제가 지금 말하는 센스죠. 호모토피카라는 센스예요. 사실 셋을 벗어난다. 그리고 이런 관점들은 응용 쪽에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실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많이 전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에 쓸 수 있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요거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까 이제 계속 미적분학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반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그 1변수 FTC가 이제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 이제 끝점만 보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약간 경계를 가지고 지금 경계니 뭐 사이클이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라운드 취하면 뭐 경계가 되고 이 얘기랑 되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요걸 공부를 하면서 조금 했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니까 약간 좀 조금 더 와닿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설명을 좀 들으면서. 근데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드럼 코호몰로지를 저번 시간에 이제 유현 선생님이 계산을 막 이렇게 하신 거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드럼 코호몰로지 정의 보고 전혀 무슨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무슨 뭐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저는 약간 새길로 빠져서 이제 호몰로지를
뭐 본 것 같은데, 호몰로지 보다가 이제 드랑크 호몰로지로 조금 이제 넘어가면서 정의를 같이 좀 비교를 해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비슷해 보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약간 듀얼, 제가 뭐 듀얼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공부를 해봤긴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듀얼이라고 하시니까, 그 비슷해 보였던 그게 좀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수업에서 가봐야 돼서 염두에 두실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생각의 순서가 FTC, FTC로 나오는 게 코몰로지, 코몰로지 듀얼로 나오는 게 호몰로지, 호몰로지는 이미 아벨리안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벨리안 그룹이 되기 전에 보는 단계가 펀더멘탈 그룹, 그리고 펀더멘탈 그룹을 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호모토피, 호모토피를 가지고 벗어나야 되는 거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위상 공간.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이 현대 수학까지 거의 다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저 수업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네, 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혹시 그러면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감상을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레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